기술 트랙의 두 번째 파트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커스 씨의 발표를 먼저 들으셨는데 사실 순서가 바뀌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스펙과 기준과 상태에 대해서 심오하게 마커스 씨가 다루셨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다루셨기 때문에 마커스 씨가 언급하지 않은 몇 가지를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커스 씨가 발표를 했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저는 DID 아키텍처를 더 높은 수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각각의 표준이 맞는 게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을 해야 하는 것은 상호 운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커스 씨의 발표 말미에 다양한 표준 프로토콜이 합병이 되어서 상호 운용이 가능한 글로벌한 DID 생태계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확신을 합니다. 아주 오래 시간이 사실 걸리진 않을 것인데요.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년 정도는 걸리겠죠. 그런데 발표 말미에 더 자세하게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준화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마무리 되었고 어떤 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치프 트러스트 오피서로 일했던 에버넴을 통해서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리스펙트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에버넴에 인수되었습니다. 벌써 5, 6년 전 일이네요. 네, 저는 그래서 그동안 DID와 그리고 SSI 그리고 분산 신원 확인에 대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 최근에는 에이베스트가 사실 에버넴을 인수를 했죠. 네, AST라는 회사가 에버넴을 인수를 했습니다. 최근 회사 웹사이트 avst.com이고 예전에 마스터카드의 신원 부회장이었던 찰리 와턴이 이끄는 디지털 트러스트 사업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지난 5월에 에이베스트에 합류하기 위해서 마스터카드를 퇴사를 했고 이 부서는 완전히 분산 신원 확인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회사이고요. 기존의 IAM 시스템과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러니까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시스템과 통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 필요한 스펙과 프로토콜 그리고 표준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커스 씨와 함께 지난 2년 반 동안 W3C 분산 식별자 스펙을 공동 편집을 했고 그리고 또한 셀프 서버린 아이덴티티에 관련한 책의 공동 저자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니 씨와 함께 곧 출간된 이 책의 한국어 번역을 맡은 다른 번역 파트너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베니 씨가 채팅창에 이 책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이 한국과 중국에서 올 봄에 출간되게 되어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는 Government Stack Working Group을 포함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Trust Over IP Foundation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사실 온라인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예, 종이책을 구입을 하고 싶으시면은 종이책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모든 콘텐츠에 접근이 가능하고 54명의 작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하겠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사실 계획보다 책을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 2배 이상의 시간이 현재까지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업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챕터가 너무 많아서 기본적으로 500페이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는 책을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북 에디션이라고 하는 11개의 챕터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라이브북 에디션은 온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라이브북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추가 챕터 또는 업데이트를 동적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발표는 제 발표는 여기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DID 아키텍처의 큰 그림, 빅픽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전에 본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간단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Trust over IP 스택과 이것이 상호 운용성을 목표로 모든 것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다양한 표준의 상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링크는 PDF에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을 캡처를 하시거나 링크를 따로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DID 아키텍처와 이것이 단순한 지갑과 자격 증명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기다리는 동안에 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피드백이 있으면 누구라도 알려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책을 읽고 계신다면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질문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닝 포럼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책의 어떤 특정 줄이나 섹션 또는 장의 코멘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한국어판은 다음 주에 출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니 씨가 자세한 정보를 알고 계시니까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는 동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에이베스트 이메일을 제가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를 일단 적어놨는데요. 예,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링크드인에서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름이 제가 되게 좀 특이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베니 씨, 지금 통역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통역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발표를 제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자 봅시다. 네, 저는 DID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신원의 전반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중앙 집중식인 시대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핵심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암호화된 연결을 통해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연합 아이디를 통해서
한 사이트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재사용해서 여러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는 연합 아이디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5, 6년 동안 블록체인에서 영감을 받은 분산 신원 확인의 세 번째 시대가 등장을 했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블록체인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DID와 전자증명서의 두 가지 핵심 표준은 이 세 시대에 각각 관련된 핵심 기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커스 씨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먼저 처음에 다뤄주셨고 두 가지 기본 표준 전자증명서는 2019년 9월 W3C에서 완전히 표준화되었습니다. 분산 식별자는 올해 3월에 후보 추천이라는 완전한 기준이 되기 전에 마지막 단계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몰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부분에서 논의할 최종 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 목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기본 사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디지털 지갑과 자격증명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EU나 캐나다, 네, 호주,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이 회의에서 주요 계획들은 매우 초기 단계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일부 작은 나라들과 민간 산업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신분 지갑과 디지털 자격 증명 시대가 이제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할 구체적인 예는 나중에 비즈니스 트랙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깊게 막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네, 제가 IATA 트래블 패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격증명과 지갑을 정말로 이해하고 싶다면 정말 훌륭한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코비드 테스트의 디지털 증거와 함께 국제 항공사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입니다. 네, IATA는 국제항공운송협회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으로 이 앱을 만든 기관입니다. 네, 에버넴과 현재 에이베스트는 앱을 구축하고 자격증명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 기본 지갑 에이전트 기술의 공급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수십 개 항공사에서 사용이 되고 있으며 매주 더 많은 항공사를 추가를 하고 있고 여행 서류와 코비드 검사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이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경로를 활용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자격 증명이 또 필요하고 지갑은 실제로 여권을 확인하고 스캔한 다음에 확인을 하고 여권을 전자증명서로 변환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코비드 검사 결과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증명서로 만듭니다. 이러한 자격증명 세트를 사용해서 비행기에 탑승을 하거나 공항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이런 자격증명을 국경 당국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ATA는 이를 위해서 전 세계 정부와 현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체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할 예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책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상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자격증명에 적용되는 유명한 트러스트 삼각형인데요. 그것들은 모두 발급인을 가지고 있고 지갑에 보관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이동을 해서 검증인에게 제시가 되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사용할 때는 당연히 디지털 서명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까다로운 부분은 여기 중앙에 있는 검증 가능한 데이터 레지스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PKI를 분산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을 하는 것인데 PKI는 검증자가 검증 자격 증명에서 발급이된 서명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키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싶다면 이것이 특정 표준에 적용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트러스트 삼각형이 있고 중앙에 지갑이 있습니다. 이제 발급인과 검증자는 일반적으로 자격증명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즉, 분산 신원확인 생태계에서 거의 모든 당사자가 소유자이거나 검증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을 포함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발급인이 될 것입니다. 우린 우리의 선호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개인 프로필과 같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의 전자증명서를 발급을 할 것이고, 우리는 이에 대한 자격증명을 발급할 유일한 출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러스트의 삼각관계를 짚고 넘어가면, 발급인과 자격증명을 발급해 준다면, 일단 널리 검증이 되면 공개적으로 전자증명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데이터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일부 시스템의 DID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증명서 스펙의 양쪽 모두에 있는 용어입니다. 또한 분산 식별자 스펙 둘 다 동일한 용어, 블록체인의 많은 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하게 사실 작동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디지털 트러스트 생태계에서 발급인과 소유자 검증인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됩니다. 따라서 DID 문서라고 부르는 발급인의 권리는 DID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레지스트리와 거래 중에 생성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확립이 되며, DID 문서에는 공개키 및 기타 전자서 발행에 필요한 모든 암호화 메타데이터가 포함이 됩니다. 발급인가가 완료가 되면 이제 필요한 만큼 전자증명서를 발급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모두 발급인의 DID를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발급인가 하는 일은 개인의 키를 사용을 해서 해당 자격증명의 디지털 서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DID 검증이 그것들이 정품임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그것들은 소유자에게 발행이 되고 디지털 지갑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고, 이제 소유자는 검증인에게 가서 자격증명이라는 것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증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증명이 단순히 자격증명의 사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이유와 거기에 필요한 표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증명을 한 가지는 발급인의 DID를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검증자가 해당 DID를 가져와서 레저에서 DID 문서를 조회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 공개키로 이제 그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키텍처의 장점은 암호화로 인증된 증명이 검증자에게 가는 것 외에는 검증자와 발급인 사이에 통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검증자는 발급인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증명사가 증명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증명자는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증자가 발급인을 신뢰하는 한 어떤 목적으로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증명서들은, 만약 그들이 그것이 발급인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증명을 한다면 그것은 변조되지가 않았고 소유자에게 발급이 되었고 모든 것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 예시인 IATA 트래블 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IATA는 전 세계의 다양한 발급인, 테스트 연구소 및 의료 제공자들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해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 발급인들은 현재 전 세계에서 1,000개 이상의 실험실이 1,000개 이상의 기관에서 테스팅 중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발급인 서브레인 블록체인의 DID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DID 및 문서형으로 설계된 목적 블록체인이 적합할수록 특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테스트 연구소는 이제 소유자에게 여행 패스 건강 자격증명을 요청하고 디지털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행자로서의 소유자는 이제 비행기에 탑승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이 검증인이 요구를 할 때 발급을 하거나 제시를 하게 될 수 있으며, 항공사에 해당 자격증명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공사는 DID와 그 증거를 사용해서 소버린 블록체인에서 그것을 읽고 그 증거를 검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통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시스템은 IATA의 경우에는 연간 수억 명의 여행자가 IATA 여행 패스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소지자를 위한 확장성이 매우 뛰어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ATA에는 180개 이상의 항공사가 있습니다. 좋은 예시라고 할 수가 있죠. 표준으로 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이 아키텍처에서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의 특별한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보호 장치를 설치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필요한 만큼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맙게도 IATA와 같은 고객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디자인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어머니인 앤 쿠부키의 인용문으로서 인터넷 규모에서 디자인에 의한 프라이버시를 구현해야 하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자체가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방금 본 것과 동일한 다이어그램이며 이 DID는 소버린 및 IATA의 경우에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다시 작성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들은 공개 DID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소유자와 발급인가 디지털 자격증명을 요청하고 얻기 위해서 연결할 때 서로 다른 종류의 DID를 교환했습니다. 이를 피어 DID라고 하면서 비공개이며 쌍으로 이루어지는 각 당사자는 키쌍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고유한 DID를 다른 사람과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 자체를 피어 DID 프로토콜이라고 우리는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커스 씨가 말한 디드컴 표준에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검증자가 처음 연결을 할 때 이 관계에 대해서 한 세트가 설정이 되고 피어 DID도 교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세트라고 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러한 피어 DID는 다른 누구와도 공유할 필요가 없으면서 공개 블록체인을 여러분들이 또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유하기만 하면 되지. 하면 되고 이 두 당사자 간에서 서로 인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개인 보안 채널이 있고 여기에서는 양방향으로 두 당사자가 모든 메시지를 인증할 수 있는 별도의 개인 보안 채널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삼각형에서 발생하는 자격증명 교환이 모두 오프체인이며 또 이것 자체들이 공개 또는 비공개 블록체인을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의미하는 바는 블록체인이 검증이 가능한 데이터 레지스트리를 위한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매우 강력하고 매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적인 P2P 상호작용에서 이 선 위에는 블록체인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하지도 않습니다. 네, GDPR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피어 DID 개인정보 보호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계 및 교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것 자체가 프라이버시 아키텍처에 대한 저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공유하고 싶은 것은 영지식 지로 나울리지 암호화폐 법칙입니다. 네, 그 통역사가 ZKP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아키텍처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유입니다. 네, 소유자가 Zero Knowledge를 증명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을 발급을 하고 싶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갑 내에서 시작을 해서 네, 공개 개인 키상이 아닌 개인 키와 같은 것을 저장을 하지만 링크 비밀이라고 하는 긴 개인 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발급인에게 자격증명을 요청할 때 실제로 해당 발급인에 대해서 고유한 파생 링크 비밀을 추론하는 블라인드를 만들고 해당 발급인은 제로 날리지 증권으로 인코딩된 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 블라인드 링크 시크릿은 소유자만이 보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명을 소유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소유자가 이제 자격증명이 있고 그 안에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포함해서 해당 자격증명의 모든 정보에 대한 Zero Knowledge 증명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고 그건 그렇고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아니면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생일을 공유하지 않고 술집에 갈 수 있는 법적 음주 연령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선택적인 공개라고 부르는 것의 예입니다. 그래서 검증자가 알아야 할 것만 선별적으로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하게도 제가 공유할 디지털 서명은 Zero Knowledge 증명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 자격 증명과 발행자의 서명과 서명 소유자의 서명이 보편적이라는 두 가지 모두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발급된 모든 자격증명에서 신호를 추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Zero Knowledge 증명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에버님이 이것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예를 들어서 IATA 트래블 패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소유자가 정말로 실제 그것의 소유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갑이 그들의 지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그 지갑을 사용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지갑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전화기를 훔쳤을 수도 있고 아이가 부모로부터 빌렸을 수도 있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무엇이든 간에 물론 전화나 라이브니스를 감지하는 것이나 생체 인식, 활성 감지, 영상 통화 같은 아웃 오브 밴드 인증까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 사항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에버님인 에이베스트가 추가를 하였고, 그러니까 그 에이베스트 에버님이 합병이 됐죠. 저는 이미 이들 중에 일부를 구현을 했으며 얼굴 인식 및 활성 감지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정교한 디지털 지갑, 정부 등급 또는 상업용 등급의 디지털 지갑의 이러한 기능이 통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체 인식이 로컬 장치에 유지되는 경우에는 매우 개인정보가 보호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이 얻는 것은 매치 장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을 통해서 이 방법을 설명함으로써 이 섹션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매우 공개적인 자격증명, 조직, 기업, 정부 모두 널리 인정되어야 하는 모든 스펙트럼을 포괄할 수가 있고 민감한 데이터, 건강 데이터, 금융 데이터 등 무엇이든 자격증명을 보존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마지막 요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동일한 다이어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에이베스트에서 새 다이어그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다이어그램 세트를 제가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governance framework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삼각형은 어디까지나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고 하지만 IATA 여행 경로와 같은 많은 수의 발급자 및 검증자를 확장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해결책은 governance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트러스트 삼각형을 추가하고 governance 다이아몬드를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네, governance 기관이라는 것이 그것이 정부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정부는 일종의 거버넌스 기관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이 될 수가 있는데요. 회사나 대학, 스마트 시티, 그리고 그 누구라도 우리가 말하는 방식대로 디지털 트러스트 생태계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생태계가 따르지 않을 정책과 규칙에 대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게시합니다. 이 패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중에 하나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지불 네트워크에 대한 거버넌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은행이 신용카드라는 자격증명을 카드 소유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결제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마스터카드는 동일한 아키텍처가 이제 분산형 디지털 아이디에 적용될 수 있음을 봤기 때문에 Trust over IP 파운데이션의 창립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스터카드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매우 중앙 집중화된 기관인데 어 무엇이 분선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하는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디지털 신분증 지갑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자격증 같은 거는 마스터카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신분증이라면 그것이 1번 포인트고 두 번째는 수천 개의 정말 수백만 개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필요한 디지털 트러스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원하는 만큼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분산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IAT의 여행 패스를 사용할 때 지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확히 동일한 다이아몬드입니다. IAT에는 정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야기했던 발급인은 코로나 검사 기관이고 소유자는 여행자이며 이런 여행자들은 이제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책이 공개적으로 게시된 하나의 governance framework, 생태계의 모든 사람은 규칙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 해당 규칙에 대해서 인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규칙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IP 거버넌스 스택 워킹 그룹의 신뢰를 받는 공동의장인 스캇 페리 씨가 비즈니스 트랙에서 기업을 위한 SSI 채택에 대한 도전 과제에 대한 마지막 세션을 주최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네. 많은 내용을 전달했고 시간이 거의 다 됐고 2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방금 다룬 아키텍처에 필요한 이런 표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상호 운용성의 경로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얘기를 해서 이것이 우리가 27개의 초기 창립 회사이자 외국 기업 그리고 신탁 RFP 재단의 워킹 그룹이라는 것을 설립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아키텍처가 스택을 지원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기술 스택이 아니라 사계층 기술 스택이고 이 다이어그램의 왼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것은 거버넌스 스택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구축한 네트워크 계층만큼 상호 운용이 가능한 인터넷에 대한 상호 운용 가능한 트러스트 계층과 그 위에 웹페이지와 하이퍼링크를 추가하는 웹 계층을 원한다면 일종의 표준적인 세트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계층인 데이터 계층에서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만든 TCP/IP 스택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차이점은 최소한의 거버넌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결국 도메인 이름이 되는 라우팅 테이블에 동의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할당된 이름 및 번호를 위한 인터넷 공사인 ICANN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버넌스 기관이며 해당 인터넷 계층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가지고 있는 트러스트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큰 통치기관이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디지털 트러스트 생태계가 있습니다. 네, 그것들은 모두 거버넌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분산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만큼 정부, 거버넌스 및 사람과 기계가 서로 다른 트러스트 커뮤니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위한 모델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모델도 표준화할 것을 제안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택에 4개의 계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2개로 나뉘어져 있는지 이미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흰색인 4개의 층을 살펴보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현대 기술 기반 시설에서든 현대적인 디지털 윤리는 이 4개의 층 패턴을 따릅니다. 지상 교통 인프라에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요. 맨 아래층이 없다면 우리가 매일 운전하는 도로에서도 운전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공 교통 수단을 이용을 한다면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층에서 필요한 공항이 아닌 본질적으로 공공시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싶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반 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개인 장비가 없다면 그 계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 지상 운송을 위한 두 번째 층 또는 다음으로 구동이 되는 비행기는 항공 인프라를 위해서 전 세계 항공사에서 알고 구매하고 운영합니다. 도로 규칙을 추가하지 않는 한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교통 규제라든지 신호등, 표지판 및 지상 운송을 제공하는 기타 모든 것, 물론 항공 운송, 항공 교통 관제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칙과 협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계층이 있으면 마침내 최상위 계층에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운송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상, 트럭, 그리고 자동차, 물리적인 사물, 그 산업의 디지털 버전이 있습니다. 교통수단으로 우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공유 차량 회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효율을 위해서 해당 인프라를 디지털화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네 개의 계층은 다시 거의 모든 대규모 공공기술 기반 인프라를 적용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IP를 통한 트러스트에서 하는 일은 데이터 전송 인프라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층별로 올라가면 첫 번째 층에서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암호로 고정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데이터 레지스트리인 공공 유틸리티, 검증자가 볼 수 있는 유틸리티의 아이디, DID 문서이고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깨닫게 되었고 사실 그거 자체는 실제로 검증자로부터 변경이 되지가 않았고 오래 지속이 되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검증자와 직접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계층은 우리가 모두 사용할 개인 장비는 자동차, 트럭, 비행기가 아니라 디지털 지갑과 이런 지갑을 운영하고 우리가 이야기한 P2P 연결을 만드는 에이전트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 데이터 보호를 포괄하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전자지갑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층은 트러스트 삼각형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발급인이 어떤 자격증명을 어떤 소유자를 위해서 발급을 하는지, 어떤 검증자가 해당 정책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사용하는 운영 규칙의 종류가 바로 여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는 이제 디지털 트러스트 생태계, 즉 사람과 기업, 사물 인터넷이 궁극적인 가치 제한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가장 풍부한 형태의 governance framework를 생태계 governance framework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표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를 하기 전에 우리는 보면 턴오버 IP와 같은 기업 회원이 300개 이상이고 125명의 개별 회원을 보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기업 조직의 그 멤버십은 기여자 수준에서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이 되면서 거기에는 지적 재산권 규칙에 동의하기만 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서 일을 지원하고 싶다면 조종사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그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스택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다룰 것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운용성, 테스트 스위트 및 필요한 교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광범위한 채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우리가 어떤 표준이나 프로토콜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표준이나 프로토콜 자체에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는데 이런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작업도 이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도 하고요. 우리 목표가 TCP/IP가 인터넷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상호 운용성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호 운용이 가능한 제품군 및 스택으로 모든 것을 다시 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커스 씨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낙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 트러스트 오버 IP에 대한 작업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트러스트 오버 IP는 2년에 걸쳐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사실 좀 걸리지만 이제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을 하게 됐는데요. 질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커스 씨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깊게 많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저는 표준이 스택의 양쪽에 있는 일종의 최신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질문을 하거나 드릴다운을 통해서 표준화가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층에서는 DID와 DID 방식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층 레이어 1에서는 DID와 DID 방식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할 텐데, DID는 암호화된 확인 가능한 식별자와 이를 쓰고 읽고 확인이 가능한 데이터 레지스트리에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표준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사실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요. 마커스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뤘고, 현재 W3C에 등록된 115개 이상의 방식이는 좋은 방식 스펙입니다. 사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DID 스펙과 DID 방식 모두 표준화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 우리는 유틸리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층은 DID to DID 통신이며 이를 위해서 개발 중인 프로토콜을 다룹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층은 전자증명서 형식 및 교환 프로토콜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형식과 서명만 W3C 스펙에 포함이 되면서 교환 프로토콜은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층은 서로 다른 기능과 특징으로 주로 트러스트 레지스트리, 수요가 있는 평판 시스템 생태계입니다. 네, 각 계층에 표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운용이 가능한 스택을 실제로 만들지 않는 한 상호 운용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의존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상호 운용성이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스냅샷을 제공하기 위해서 4개 층을 빠르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질문할 시간을 남기고 싶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마커스 씨가 설명을 했듯이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고 사실 끝냈습니다. DID 워킹 그룹은 2년 반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는 논쟁에 대한 링크입니다. 더 자세히 읽을 수 있는 3가지 브라우저 공급업체의 공식적인 이의 제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올 봄에 될 거라는 것입니다. W3C DID 스펙 레지스트리에 대한 스펙도 있지만 계속해서 발전을 할 것이고, 우리가 아직 해야 될 일은 마커스 씨가 별도의 스펙으로 DID 해결 작업을 주도를 해왔고, 이는 또 다른 W3C 워킹그룹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115개의 DID가 DID 스펙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약간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캐리 터널이라고 부르는 것을 정의해야 하는 캐리와 같은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또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4개의 모든 층에 대해 동일하게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트러스트 오버 IP는 V1 거버넌스 아키텍처를 발표를 했고, 거버넌스 메타 모델 스펙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둘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이고, 이 두 이름 중 하나를 구글에 표시하면 2주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115 DID 방식에 대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트러스트 오버 IP에는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틸리티 파운드리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직원 워킹 그룹은 이제 트러스트를 위한 표준 템플릿을 만들고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유틸리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층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개 층의 지갑과 D2D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트컴 V2에 관한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일찍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3개월째 거의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ditcom.org에 새로운 사용자 그룹이 있는데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간 회의를 개최한 디스코드 토론 채널과 실제로 12시간 동안 비동기식 회의가 될 새로운 형식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제를 가질 것이고 사람들은 디스코드에 나타날 거고 따라서 전 세계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상관없이 가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전화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마커스 씨가 언급을 했듯이 캐리는 이제 IETF로 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거의 완료되었다고 저는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상당히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디트컴 V2가 완료가 되자마자 요점은 IETF에도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광범위하게 디트컴 V3라고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포함될지는 저희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 오버 IP에서는 상호 운용성을 원할 경우에 이게 거버넌스 측면인 두 번째 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층의 인터페이스 스펙을 생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반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로컬 장치, 모바일 장치 또는 클라우드에 관계가 없이 지갑 및 에이전트에 대한 표준 역할 및 프로세스가 있는 두 번째 층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템플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 프로토콜에 대한 세 가지 검증 가능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마커스 씨가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다뤘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기존 스펙들이기 때문입니다. 캐리를 기반으로 하는 ACDS라는 형식과 마커스 씨가 다룬 BBS 플러스에 대한 작업을 포함해서 많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이퍼레저 에리스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지원하는 애논 크레즈 형식을 지정하려는 노력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진보된 UKP이기 때문에 그 형식을 표준화하자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BBS 플러스는 결국 그것을 대체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마커스 씨가 전자증명서 2.0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듯이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층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이미 시작이 된 작업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층 생태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베타 트러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스펙인 트러스트 RP가 없지만 이후에 ESSIF 연구소에는 보다 강력한 트러스트 레지스트리 및 검색 스펙인 트레인 스펙이 있습니다. 또한 ACDC는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인 자격증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과 평판에 대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네 번째 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흥미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됐네요. 제가 이 링크를 클릭했었나 보네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커스 씨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제로 더 많은 고급 스펙 영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이미 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이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녹음된 내용을 듣거나 마커스 씨의 프레젠테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니 씨? 네. 이제 베니 씨 이제 발표를 마쳤는데요. 6분 정도 제가 그러니까 제 시계로는 6분 정도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손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어로 만약에 질문이 영어로 돼 있다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디오가 안 되나요?
What about now? Oh, now I have it. Okay, great. 아, 예, Well, 예. thank you again for your talk. 네, I wanted to 감사합니다. ask you a bit about Trust 이제 over Trust IP over IP에 and the 대해서 technologies coming 질문을 좀 forward 드리고 that you were 싶습니다. mentioning. Is it 말씀하셨듯이 more 기술이 related to 여기에서 Hyperledger Indie, Hyperledger Aries solutions, or is it 하이퍼레저 more 인디 of an 그리고 open 하이퍼레저 에리 솔루션과 architecture or 관련이 yeah, 있는지 아니면 technology 개방형 stack? That is a 아키텍처는 very 기술 good and 스택에 a 더 very common 가까운지요? question. 아주 좋은 And 질문입니다. I'll 짧게 give a very 제가 short and straight 답변을 answer, which is 드리겠습니다. the original inspiration 스택 for the 디자인에 대한 design of the 원래 stack 영감은 came out of 작업에서 Europe, 나왔는데요. where the 대부분의 majority of the 사람들이 people were working on 하이퍼레저 인디 Hyperledger 작업을 Indie 하고 or 있던 Aries-based 곳이 solutions. 영역 기반 However, 솔루션이었습니다. 하지만 the whole 트러스트 오버 idea of trust IP의 over IP 전체 was 아이디어는 we 블록체인 need 기술이나 interoperability 관련된 regardless 다른 of the 프로토콜에 underlying 관계없이 상호 either the 운용성이 blockchain 필요하다는 technology 것입니다. or the different protocols 허가가 involved. 없거나 Permissionless, 그리고 permissioned, 허가를 it didn't 받았거나 matter. 관계없이 Very much the way that TCP each type of IP가 protocol 프로토콜 was 방식이라는 not, it 것은 actually 그다지 did come 중요하지가 from one 않았습니다. branch 실제로 of the different 다른 types of 유형의 networking that were 네트워킹 out 중 there, 하나의 but 지점에서 its 온 aim as a 것이 protocol was to 아니기 become an 때문입니다. internetworking protocol, 프로토콜로서의 and 목표는 it 인터넷 eventually 작업 solved that 프로토콜이 problem. 되는 So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it is not, 결국 그 I'll emphasize, 문제를 it is 해결했습니다. not, 그래서 제가 either based on 강조를 or 하진 built 않겠습니다. towards 특히 더 이상 하이퍼레저에 기반을 Hyperledger, 두거나 especially anymore. 그것에 더 And so we've 더 really welcomed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and 그래서 tried to 우리는 really 정말로 reinforce more and more folks 이러한 coming in. We have 현상을 a whole group, 환영을 for 했고 instance, that 점점 더 많은 is 사람들이 들어올 now 수 attending 있게끔 힘을 the 쓰고 technology 있습니다. stack meetings we're having 예를 from 들어서 Cardano. 우리에게는 전체 그룹이 And 있는데 more folks in Ethereum 칼다노에서 열리는 기술 are getting involved. 스택 So 회의에 I hope 참석하고 that's a 있는 clear 그룹이 answer. 있습니다. It is 그리고 not based on, it is 에더리움에 all 더 trying 많은 to get the 사람들이 interoperability 참여를 하고 있는 regardless of 상황인데요. the system. 그런 명쾌한 So 답변이 되었으면 we 합니다. 그것 welcome and 자체는 encourage 시스템에 anyone 관계없이 coming who 상호 wants to achieve that 운용성을 goal. 없는 방법에 Okay, 관한 것입니다. great. Thank you. 따라서 우리는 그 Thanks for 목표를 asking the question.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Any 격려합니다. other questions 감사합니다. I can 예, answer.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So, Drum, I'm not sure if you 예, 트루먼 씨 이거 covered 이 this, but 부분을 in your 다뤘는지 확실하진 layer 않지만 두 2 번째 층 technologies to 기술에서 use, where you talked IP about the 두 trust over 번째 층 IP 인터페이스 layer 2 스펙을 통한 interface 트러스트에 specification. 대해서 Yes. 이야기하는 두 가지 보기가 Is the 있습니다. goal of 네, that to 이 help 기술의 solve what 목표는 we 일반적으로 typically refer to as the grandma factor? 할머니 그랜마 Meaning, 팩터라고 부르는 for 것을 this technology, 해결하는 것인데요. 특히 widespread 다양한 adoption, 유형의 자격 so 증명과 it's like at the wallet 형식 layer 등을 where you've 가지고 got 있는 all these 지갑 different types of 계층과 credentials 같은 in different 광범위한 formats and so on. 채택을 위한 So you don't 기술이라고 할 want to 수 have a ton of 있습니다. wallets across your, 그런데 all over 사람들이 the place. You need to make it 많은 easy enough for 지갑들을 grandma to 가지고 싶어 understand 하진 않을 so that, 것입니다. you know, you can use 할머니가 just one 이해할 수 있도록 interface 충분히 쉽게 to 만들어야 합니다. capture 그래서 하나의 all of your,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your 서로 different 다른 credentials across 플랫폼에서 these different 다양한 platforms. 자격 Is that kind of what 증명들을 the 다룰 goal 수가 is, or is 있습니다. 이것이 I 목표인가요? would definitely say 어, now 절대 the goal, of 아닙니다. course, 물론 it's TCP the way IP까지 I put it. 생각해 If 보면 you 그렇게 think 하는 about 거겠죠. down to 목표 자체는 패킷을 TCP/IP, 이동하는 right? 표준 The goal is 방법이 to say, all right, 있을 there's going to be a 것이라고 standard 말하는 way to move 겁니다. packets around. That was 인터페이스 very far 계층에서 removed from the 아주 interface 멀리 layer, 떨어져 right? In 있는데요. fact, 사실 most 대부분의 인터넷 응용 most internet 프로그램은 그런 applications 것을 you 본 never 적이 see that 없습니다. stuff. You're using a web 이메일을 browser, 사용하는 using 웹 브라우저를 email, using some 사용하거나 kind of layer. 지갑, 디지털 With 지갑과 함께 상위 wallets, 계층을 digital 사용을 하고 wallets, 있습니다. there is, 사용자가 it does 상호 get 작용하는 surfaced, 방식과 관련해서 what's 그곳에서 무슨 happening 일이 there in 일어나고 terms of 있는지 how the 알 수 user 있습니다. interacts. 두 번째 At 층에서 layer 2, 사용되는 we want to 프로토콜을 standardize 표준화하기를 protocols 원합니다. used, 사실 세 for 번째 층이 발급 및 프레젠테이션 well, actually, 프로토콜인데요. it's actually layer 네, 3 is 그래서 the 세 번째 issuance and 층이 the presentation 발급과 protocol. Layer 프레젠테이션 2 is just about 프로토콜입니다. 두 peer-to-peer. 번째 That's like 층은 if you use 디드컴과 Didcom 같은 example, this is for P2P에 관한 Didcom, they use 것이고요. Didcom 이것이 code 피어 protocols for things 디드컴입니다. like exchange and 그리고 things like that. 이것을 교환 The 등을 위해서 interesting 디드컴 thing 코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about your 흥미로운 question is 점은 질문에서 흥미로운 user 점은 interface 지갑에 standards 대한 for 사용자 wallets are 인터페이스 really a layer 표준이 4 thing. 실제로 That's 네 where 번째 that's 층이라는 where 것입니다. users will 네, that's what 사용자들은 they touch 지갑 the 표면이 될 applications that 애플리케이션을 will, 만지는 wallet 것입니다. surfaces. 하지만 그 But 점에서 to that 상호 point, 운용성과 그 that 중요성이 매우 interoperability and that 매우 grandma factor is 중요하기 so 때문에 important that 제가 생각하기에 the 여섯 번째 I 또는 think it was 일곱 the 번째 6th or 워킹 7th 그룹인 트러스트 오버 working group at Trust IP는 Over is called human 사용자 experience 경험, working 인간 group. 경험, Not 그리고 user experience, 신뢰의 human 모든 experience, 방법이 아니라 right? 인간 All the way to 경험 trust. 워킹그룹이라고 Do they trust 부릅니다. it, 그냥 right? 쓸 It's 수 not 있는 just 게 can they 아니라 use it, 그것을 it's do they trust 신뢰하는가입니다. that too. 따라서 절대적으로 So 매우 absolutely, it's 중요합니다. super 그것은 important. 현제 That's one of 가장 the 빠르게 fastest growing 성장하는 working groups right 워킹그룹 중에 now. 하나입니다. And the 그리고 presentation that 프레젠테이션과 they've been 작업 working on 중인 will blow your 작업은 mind 마침내 because 이해하기 때문에 they finally 마음을 get it. They're 뭉클하게 not 할 talking about 것입니다. protocols. They're 그것은 talking about 그것들은 프로토콜에 대해서 the 말하는 human 것이 factors 아니라 involved 관련된 and they're 인적
지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지갑 디자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제 말에 사실은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마치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신뢰 결정을 내린 것 같은 지점에 도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아주 고도의 주문이지만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